이미 착상될 때부터 이 아이의 이제 기질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받으면 그냥 아, 이 아이는 이런 씨앗이구나. 엄마들이 아이들 키우면서 기질, 성격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하고 맞아요. 그래요. 이번에 책을 내셨는데 기질과 성격은 어떻게 차이가 있고 뭔가 네. 질문이 너무 되게 신선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기질과 성격을 뭔가 이제 이 사람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이제 한 가지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지 뭔가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혼용하기도 하고 뭔가 요즘엔 또 기질이라는 말이 되게 이제 유행처럼 뭔가 양육을 할 때 한 가지 이제 아는 팁처럼 MBTI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게 극명한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제 기질은 타고나는 거고 성격은 이제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왜 이제 그 양육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아이들을 키울 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이렇게 양육의 목적지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을 키울 때 저희가 한 20년 동안 이 아이들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이렇게 개척을 해서 나가는 그 시기가 이제 양육의 목적지인데, 이제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어서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을 하는 게 이제 우리들의 양육이고, 근데 그거는 우리가 이 아이들의 삶은 너는 이런 사람이 되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아이들의 씨앗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씨앗이 잘 심겨져서 잘 무럭무럭 자라서 열매를 이제 자기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삶, 이게 이제 가장 이렇게 이제 이상적인 그 양육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그 기질과 성격을 구분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이 어떤 씨앗인지 알고, 이게 기질이에요. 타고난. 그러니까는 뭐 이제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도 이제 조절이 안 되는 타고난 이런 성향들을 기질이라고 하고, 태어날 때부터. 그리고 이제 후천적으로 이제 이 아이가 한 사춘기가 되면서 아,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런 것들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나의 기질대로 살아도 될 것인지 아니면은 부모님이 막 너무 누르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는 내 기질대로 뭔가 살면 안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캐릭터를 결정을 해서 이제 이제 성인이 되어가면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 성격이에요. 그래서 타고난 것이 기질이고 후천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캐릭터를 만드는 게 이제 성격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기질과 성격을 뭔가 이렇게 이제 뭐 이벤트처럼 알아야 되는 뭐 재미로, 아니면은 이걸 알면은 뭐 양육에 도움이 되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이제 성격을 만들어가는 원재료가 타고난 기질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꼭 알아야 되는 사항인 거죠.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제 막 성격 이거 굉장히 이슈가 되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 아이들 MBTI 별로 뭐 교육도 시키고 뭐 이렇게 해서 성격에 굉장히 관심을 두고 계시는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는 타고난 기질, 원재료로 성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네, 이게 두 가지를 합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원초적으로 태어난 기질에 대해서는 변화가 불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알려진 그 연구 결과로는 이제 착상될 때부터 이미 부모님의 어떤 유전자의 조합으로 이렇게 이제 기질은 결정이 되고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기질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는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이 또 달라졌고, 성격에서 이것들이 이제 그 조절되거나 아니면 눌리거나 해서 나타나는 부분이 아이가 달라 보이기 때문에 얘가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기질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맞아요. 이 기질을 막 타고난 건데도 내 마음에 안 들면 자꾸 변화시키려고 그렇죠. 하니까 맞아요. 애들 힘든 것 같아요. 맞아요. 자, 그래서 책에도 이제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지만, 모든 아이들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당첨되는 거거든요. 부모님이 막 기도를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서 뭐 이 아이가 이제 기질이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조합인지는 이거는 이제 그 인간이 이제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고, 이미 착상될 때부터 이 아이의 이제 기질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부모님이 받으면 그냥 아, 이 아이는 이런 씨앗이구나,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아이가 씨앗이 많은 열매가 맺도록 이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인데 이제 당첨은 됐는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바꾸려는 시도를 좀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본인이랑 너무 닮거나 아니면은 내가 힘들어하던 모습이 보일 때, 뭐 아니면 내가 너무 싫어하는 이런 성향일 때는 좀 바꾸고 싶어 하시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육아가 힘들어지고. 그렇죠. 왜냐하면 행복하지 변하지 않고. 않고 10번, 20번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고 구르고 떼부리고 징징대는 거의 대부분의 이유는 아이들이 욕구가 수용이 안 되고 부모님이 이제 기싸움으로 이제 눌러버리고 그러니까는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존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지랄을 할 수밖에 없죠. 살려고 하는 반응들인데 부모님들은 이제 이 아이가 나에 대해서 적대적인 이런 이제 보이니까는 이제 자꾸 더 누르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기질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뭐 이제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뭐 이런 게 아니라 잘 몰랐을 때는 이 아이들의 인생을 굉장히 실패로 만들 수 있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요소니까 만약에 아이를 키울 때 딱 한 가지만 알아야 된다 그러면은 기질을 꼭 알아야 되는 거죠. 네. 기질은 크게 어떤 특징으로 어떻게 나누어지는가 좀 궁금해요. 이제 기질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뭔가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나는 뭐 이렇게 행동을 해야겠다 이렇게 이제 아이들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뭔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이제 아기한테는 없기 때문에 저는 신이 준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거는 뭔가 모든 포유류가 이제 살아가기 위한 본능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극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게 행동을 할 것인지를 이미 시스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기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뭔가 자극이 들어왔을 때 막 가서 이제 그 생각을 하지 않고 막 만져보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좀처럼 뭔가 자극이 들어와도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도 있고, 이거는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도록 이미 이제 뇌에 시스템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게 이제 기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험한 상황에 어떤 아이들은 막 이제 별로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아이들은 지나가는 아저씨 그림자도 무섭다 이런 애들도 봤어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되게 안전에 대한 욕구가 되게 많게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너무 위험한 상황인데 이걸 너무 즐겨가지고 이 위험에 대한 이제 그 도전감 이런 것들이 이제 타고난 아이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에 대해서 어떤 아이들은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막 친밀감, 의존,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제 붙어서 그 사람들의 이제 그 인정과 뭔가 이렇게 이제 수용을 받아야지 이렇게 관계를 맺도록 태어난 아이들도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어떤 그 관계에서 독립적이고 다른 사람들이랑 거리를 두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정서에는 좀 관심이 덜하. 그래서 엄마가 아무리 혼내고 그래도 옆에서 과자 까먹을 수 있는 이런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막 이제 엄마가 이제 조금만 기분이 나빠도 막 이렇게 이제 기분이 너무 이렇게 이제 자기 기분까지 이렇게 영향받는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그 관계에 대해서, 자극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을 하도록 이런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시스템 되어 있는 이런 이제 차이점들이 있어요. 그 기질에서는. 네. 그 세 가지를 딱 보고 아이가 어떤 성향인지 어떤 기질인지 파악하는 거예요. 네, 태어날 때는 왜냐하면은 그 세 가지가 이 아이의 생존이기 때문에 그거는 아이들이 이제 뭔가 인지를 하기도 전에 그냥 본능적으로 이런 자극이나 위험이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동을 하라고 이제 뇌에서 명령을 내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뭔가 이제 위험한 자극이 왔을 때 자기가 어떤 이제 그 되어 있는 호르몬이거든요. 이렇게 호르몬에 따라서 뭐 자극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지, 위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지 이거를 이제 그렇게 자동적으로 하는 거죠. 이 시기가 거의 이제 성격이 형성되기 이전에 거의 모든 시기에서는 거의 이제 그 기질에 따라서 아이들이 행동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특별히 이제 뭐 사춘기나 자아가 좀 강하게 확립될 시기 전까지는 이런 기질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스템화된 대로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행동들이 10번, 20번 이야기를 해도 그 다음날 되면은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는 매일매일 호르몬은 또 나오니까는 야단 맞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런데 뇌에서 또 이렇게 해. 그러면 또 이제 명령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제 비유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이가 이제 사과씨인데 부모님이 이 사과씨가 어떤 그 씨인지 몰라가지고 이 사과에 맞는 영양분과 그리고 이제 그 조건들 뭐 이렇게 몇 월 달에는 뭘 해줘야 되고 무슨 병충해는 약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주지 못했을 때는 건강한 열매들을 못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런 경우에는 그냥 이제 좀 이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이제 좀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부모님이 이렇게 이제 그 센시티브 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부분들. 그런데 부모님이 이 아이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기질이. 싹을 봤더니 이제 36개월이 지나가면서 저는 이제 싹이 나는 시기라고 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자아도 조금 생기고 자기가 팔다리가 이제 자기 자유롭게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럴 때부터 기질이 더 뚜렷하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자극이나 위험이나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자기가 자유롭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싹이 났을 때 부모님과의 상호작용에서 부모님이 이제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너무 위험해 보이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이 자기는 굉장히 두려움이 많은데 이 아이는 전혀 없다. 그러면은 이 아이를 자꾸 멈추려고 하는 행동들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뭐 어떤 특정한 시기에 이 아이가 무슨 트라우마가 겪어가지고 확 변하는 게 아니라 부모님은 이 아이의 행동이 계속 걱정이 되면은 이제 이렇게 커트 할 것이고 그러면 이 아이는 계속 기질이 눌리고 그러니까는 반항도 하고 뭐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부모님한테 하다가 이게 너무 슬픈 건데 부모님이 이 아이의 씨앗이 마음에 안 들어서 저는 이제 올리브라고 자꾸 이제 비유를 하는데 왜냐하면 올리브가 좀 약간 좀 있어 보이는 그런 이제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너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지 이렇게 싹을 이제 자르면서 이 아이의 뭐 이렇게 사과 이런 씨앗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속 너는 올리브가 되어야 돼. 그러면은 이제 자기는 올리브가 아닌데 자꾸 올리브가 부모님 되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이 아이가 사과에 맞는 씨앗의 이런 이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부모님이 자꾸 누르고 밟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원래 나무라고 하면은 잘 못 자라야지 이제 정상인데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부모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는 사과 지만 올리브 비슷하게 이제 열매를 맺어보려고 저는 이제 가지를 꺾어다 이렇게 그 접붙인다고 표현을 하는데 처음에 막 이렇게 쑤셔 박아요. 좀 아프죠. 그리고 힘들고 자기는 이제 사과씨였는데 막 슬프기도 하지만 엄마한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왜냐면 상호작용에서 부모님이 계속 이 점을 지적하고 야단치고 그러면은 그런 모습이 되려고 이제 처음에는 노력을 해서 올리브 이제 꽂아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원래는 사과였기 때문에 올리브를 잘 못 맺잖아요. 그런데 점점 자기가 정교하게 이제 올리브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뭐 이제 위험회피가 굉장히 높거나 아니면 이제 착하게 부모님 사랑받고 싶은 이제 정서 연료통이 이제 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어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성격에서 캐릭터에서 나는 사과씨는 아니야. 나는 올리브야. 막 이렇게 이제 성격 캐릭터. 하는 거. 네. 그래서 이제 성격에서 이제 가면 쓴다고 우리가 페르소나라고 얘기를 하고 뭐 방어기제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씨앗은 이렇게 이제 사과씨는 가슴에다 이렇게 묻어두고서는 나는 올리브가 되어야 돼. 계속해서 올리브를 해서 나중에는 정말로 올리브의 열매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캐릭터인 거죠. 그래서 올리브로 살지만 원래 올리브였던 사람처럼 잘 맺지는 못하겠죠. 그러니까는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이제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그렇고 또 이제 내적으로는 뭔가 깊은 슬픔, 뭔지 모르겠는 이제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아직 맺지 못한 이 사과에 대한 이런 이제 아쉬움. 그래서 부모님이 이 아이들의 이제 인생에서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도 모르는 것도 문제지만 알고도 계속 이 아이들의 이제 그 씨앗을 인정을 해주지 않고 그냥 걱정이 돼서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사실은 이 아이들이 이런 씨앗으로 살면은 이제 본인이 살아보니까 별로
좋지 못한 결과들이 있었고 이제 걱정이 되고 그래서 다듬어 주고 싶어 한 이런 부분들인데 기질은 다듬어지지 않아요. 그냥 눌리고 어떤 아이들은 눌린 채로 다른 이제 그 열매를 맺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계속 이제 반항을 하면서 폭발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정교하게 올리브를 못 맺고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사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처음에는 이 아이의 씨앗으로 시작을 하지만 부모님이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길이 이제 확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어떤 시기에 이 아이가 뭐 이제 나빠지는 건 아니고 서서히 이렇게 만들어지는 환경에 의해서 나중에는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아, 나는 어떤 그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야겠다. 그래서 정교하게 정말로 속이고 올리브로 사는 사람들이 제가 주변에 보면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는 정말 많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이제 바꾸고 싶어 하니까. 네. 애들의 기질을 좀 인정해주고 그대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좀 키워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들으면서. 근데 이제 부모님들은 불안하죠.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의 이제 이 원초적인 그 이제 그냥 그대 날것의 기질을 보면은 사실은 너무 이렇게 그 이제 중간 범위에 있는 아이들은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 느껴지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자극에 대해서 위험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경향성이 치우친 아이들 말고 중간 범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멈출 수 있고 이거는 별로 무서운 거 아니야 괜찮아 하면은 뛰어넘을 수도 있고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힘들어하고 계속 야단치는 아이들은 이 기질에 대한 욕구가 이제 극단적으로 높거나 낮게 태어난 아이들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봤을 때는 이렇게 하면 너무 예의 바르지 않은 아이로 키울까봐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하면은 너무 겁 많은 아이로 클까봐 부모님 이제 걱정되시니까는 다듬어주고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질은 다듬어지지 않고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조절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단기간에 이 아이들을 빨리 바꾸고 싶으니까는 기싸움해서 길을 이제 눌러놓고 그러면 이제 한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 열매를 보면은 자꾸 쓴 열매가 이제 열린단 말이는 거예요. 그래서 따먹으면서 이건 아닌데 뭔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들지만 부모님들의 이제 그 걱정 때문에 이제 을 이제 이렇게 막 180도로 바꿀 수는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기질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기질의 아이들을 양육 훈육에서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는지를 같이 아는 게 이제 세트인 거죠. 그리고 또 이제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되냐면 이 아이들의 그 인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양육 기간이 뭐 1, 2년 키우고 마는 게 아니라 이 20년의 이제 장기간의 레이스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오늘 하루 이 아이가 뭔가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그게 막 이제 너무 두렵거나 이런 건 아닌데 오늘 빨리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제 이 아이들의 장기적인 그 레이스에서 오늘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조절을 해서 오늘이 반복돼서 이렇게 미래의 이 아이들의 그 완성된 모습을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준다면은 좀 부모님들의 마음도 편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당장 오늘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바심을 좀 내려놓고 맞아요. 긴 레이스로 봐라. 네, 오늘 당장 고칠 수 있는 행동도 있고 하지만 타고난 기질은 오늘 하루 뭐 부모님이 어떻게 한다고 해서 당장 달라지지 않아요. 저는 지금도 제 그 기질을 여전히 조절하면서 살아야 되는 그 극단적인 기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평생 계속해서 성숙의 과정에서 조절해야 되는 문제이지 단기적으로 부모님이 어떤 오은영 선생님의 놀라운 비법을 안다고 해서 얘네들이 갑자기 바뀌는 이런 것들은 기질은 없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로 독립육아하세요.